안녕하십니까. 언론 일치 단결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날마다 쏟아내는 것이 있죠. 여기에 가보세요. 대합실에 가보세요. TV 항상 틀어놓죠. 거기에 하루 종일 최순실 찌지꼴꼴한 이야기를 하루 종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스트레스 풀립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언론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왠가 그런 걸 도배하고 흘려보낸다. 이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됩니까? 어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론도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힘에. 대통령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힘에 취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달이 참은 기울여진다는 것, 이것이 만고의 자연 순환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곧 언론이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할 때도 온다는 것이죠. 애국 시민 여러분이 또 그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을 굴복시켜라. 지금 언론의 힘 강합니다. 만약에 지금 언론의 그 힘이 여러분 개개인한테 꽂힌다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뒤집으면 신상에 대해서 일체를 끔찍하지요. 밥 먹고 세수한 것까지 뒤집어대면 화장품 뭐 발랐느냐까지, 평소에 하루에 몇 번 가느냐, 가게 가서 뭘 샀느냐까지, 누구를 만났느냐, 이렇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 검찰, 법관, 공무원 할 거 없이 그 화살이 언제 향할지 모르는 거예요. 야당은 안 그러겠습니까? 언론이 때로는 야당으로 향할 수도 있고 야당이 여당 되면 그 자리에 꽂힐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겁 안 납니까? 두렵지 않은가요? 이제 언론을 규제해야 됩니다. 언론이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야 좌우가 힘을 합해서 법안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편이 왜 있어야 됩니까? 종편. 하루 종일 평론가 앉혀놓고 매일 그 소리, 똑같은 소리 떠들어대면서 이게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 됩니까? 그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종편의 오보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신고하세요. 그 신고받고 있습니다. 나도 올릴 거고 여러분도 올리세요. 그거 전부 재승인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언론이 오보 한번 때린다. 예를 들어 10분간 오보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것의 3배를 정정보도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달을 오보했다. 그럼 석 달을 정정보도하도록 해야 되고, 물론 민형사 책임을 져야지요. 왜 그러냐? 한 번 오보로 그 상대자는 평생의 상처를 입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수만 명, 천명 찾아다니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고의적인 날조, 허위보도 이런 것은 엄벌에 처하는 법이 나와야 됩니다. 몇 년 이하가 아니고 몇 년 이상 실형, 이와 같이. 지금 언론들이 다음에 또 그러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야당 정치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저 무서운 언론을 보셨죠? 이거는 규제해야 돼요. 김영란법. 이 법이 언론의 가장 치명적인 법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런지? 물론 한국의 김영란법 이거 좀 약해요.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미국 같은 데는
어기면 최소 실형 1년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3년 이하 뭐 징역 무슨 벌금 얼마 이하 이런 식이죠. 싱가포르야 워낙에 무서우니까 그 동네를 빼놓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김영란법 같은 것이 사실은 저 박정희 대통령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럴 때 다 제정돼 버렸어야 돼요. 싱가포르 이강요 수상처럼. 그때 전부 만들어가지고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죠. 안 하던 거 하면은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옛날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강요 수상은 저 40년 전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경제 개방을 배워가지고 싱가포르를 일으키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고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때 엄청나게 강한 부패 방지법에서 모든 질서를 잡는 법을 만들고 실천을 했어요. 법을 어기는 건 상하 좌우 절대로 용서가 없었죠. 설령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미국이 나서서 통사적을 하고 봐달라 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싱가포르 법에 딱 판결 나면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소지하잖아요. 속아서 짐을 들여다 준 사람이라도 사형이에요. 거기는. 그거 외국에서 구명해도 안 돼요. 그 동네는 한번 판결 떨어진 그만이에요. 그 나라는. 이강요 수상이 출발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는. 일설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조직 깡패 두목들을 다 모아놓고 버스에 태워놓고 기관총으로 쏴서 다 사살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도 남을 거예요. 그 사람. 자, 그래서 김영란법 정말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 뭐 느낀 거 없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기관을 그와 같이 장악해가지고 국민을 통제했잖아요. 이 언론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론이 강해지면 독재가 나와요. 뭐든지 독점하고 독재는 막아야 되거든요. 종교가 독재를 해도 막아야 돼요. 그 군부가 그래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그래도 그렇고 국회가 독점을 해도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나라가 이러니까 나라를 걱정하신 분들이 이걸 주장하죠. 계엄령을 선포해라 하고. 그런데 물론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현실적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민 정서가 그렇고 또 근데 조건이 안 맞습니다. 계엄령을 하게 되면은 정말 충직한 군인, 명령에 따르는 군인, 또 이 길이 애국의 길이다는 이런 사명감이 충만한 군인들이 나서서 실천해야 되는 게 계엄령이에요. 또 명령 계통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좀 미지수예요. 여론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론보다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통치 스타일이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믿음성이 조금 안 가고 또 그런 계엄령 해봐야 바로 그것을 핑계로 유혈폭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국민 선동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위태해져요. 오히려. 김정은이가 해심은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옛날에 황장엽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할 때 땅굴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복장을 하고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하고 같이 계엄군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한국군이 한국군 공격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임시정부 만들고 혁명정부죠. 이런 구상이 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계엄은 안 되고 또 국회에서 가반수로 해제해버리면 끝나요. 안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 일시에 혁명적인 계엄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범법자 모조리 체포하는 겁니다. 막 국정원에 있던 정보로 하든 비리의 정보로 하든 그 어떤 걸로 하든 반국가 사범 정보로 하든 이리저리 걸리면 모조리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국회 못 열리죠. 열어야 과반수 통과하고 말고 하죠.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 계속 언론에서 이래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겸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위태 상태에 있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제 초법적인 것인데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 애국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기업인은 언론에 광고 주지 말고 신문 구독하지 말고 국민 낱낱이 신문 구독하지 말고 광고 봐주지도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눌러주지도 말고 TV 틀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이제 정말 한계치에 도달해서 아무리 새로운 거 들먹이고 또 이런 것도 있다, 또 이런 것도 있다 해도 국민 관심 안 가질 때 곧 돌아와요. 지금도 이미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언론기관이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정신세계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정한 한계가 들어가면 반탄작용이 일어납니다. 옳든 그러든 간에. 그래서는 이제 언론에서 무슨 소리해도 점점 저 멀어질 때가 곧 돌아오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것이 눈앞에 딱 보일 때는 내년 이제 초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전에 철석같이 최순실 하고 있던 사람도. 그리고 공판이 진행되면 이제 알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때는 마음이 그게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이죠. 꽉 막혔을 때는 안 보이지만 조금 풀어졌을 때는 별거 아니네.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와요. 공판이 진행되면은. 그래서 애국 시민들은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가서 태극기 시위에서 서울 강화문까지 다 덮어서 촛불 꺼버리면 돼요. 그렇게 완전하게 민의를 드러내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서울은 서울 애국 시민이 책임지고 지방은 지방에서 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그 태극기가 각 언론사를 덮고 또 국회를 덮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이 아주 평화롭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화시킬 수 있고 또 여기에 모두가 통참을 해야 돼요. 그 언론의 강대한 대포가 누구한테 떨어질지 알 게 뭡니까? 저 상대방에 가면 우선은 시원하겠지만 그게 돌아서 자기 가슴에 꽂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애국 시민들이 작으나마 뜻을 보이지만 뭉쳐서 태산이 돼가지고 언론들을 정화하고 꿀리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